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연금이다. 지원금이다. 참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어렵고 조건도 복잡해서 정작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답답하셨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식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얼마 전 저희에게 찾아오신 한 어르신의 걱정 어린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복지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신청해야 가장 편리한지 그 유용한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큰 선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소식은 바로 기초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20%씩 연금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보다 오히려 덜 받게 되는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였지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30만 원을 받으실 때 부부 어르신은 각각 24만 원씩 총 48만 원밖에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죄도 아닌데 왜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서운함을 토로하시던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달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감액 비율이 절반인 10%로 줄어들고 앞으로 5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여 부부도 혼자 사시는 분과 똑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기초연금액 자체도 꾸준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부부는 매달 약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플 때 병원비에 보태고 자라나는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복지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멀리 사는 자녀에게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닌다고 나는 나라에서 10원 한 장 못 받는다며 억울해하시던 사연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한 자식의 마음 모두를 아프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 낡은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자체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 소득 때문에 평생 지원을 못 받았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제야말로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집니다. 돌봄 책임제가 강화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간병비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해 온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석 달간 입원하셨던 한 80대 어르신은 간병비로만 1,000만 원 가까이 썼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녀들이 교대로 돌보려 애썼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결국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은 아직도 가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집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이라면 그중 5만 원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입원에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어르신 전담 주치의 제도도 전국적으로 넓혀 갑자기 몸이 아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드디어 전국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 신청 자격이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하루 약 4만 8천 원씩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약 14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허리를 다쳐 2달간 일을 쉬어야 했던 한 60대 기사님은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겨 생계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병수당 덕분에 아플 때는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건강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밥상을 위한 지원, 농식품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선한 과일과 채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바로 이런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신선식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며 나이 제한도 없어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드리며 이 카드로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등 몸에 좋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과일은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한 어르신은 이제 바우처 덕분에 제철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우리 지역 농가와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챙겨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 신청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는 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정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연말이나 연초에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정책은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새로운 복지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연금이다. 지원금이다. 참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어렵고 조건도 복잡해서 정작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답답하셨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식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얼마 전 저희에게 찾아오신 한 어르신의 걱정 어린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복지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신청해야 가장 편리한지 그 유용한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큰 선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소식은 바로 기초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20%씩 연금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보다 오히려 덜 받게 되는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였지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30만 원을 받으실 때 부부 어르신은 각각 24만 원씩 총 48만 원밖에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죄도 아닌데 왜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서운함을 토로하시던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달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 감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감액 비율이 절반인 10%로 줄어들고 앞으로 5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여 부부도 혼자 사시는 분과 똑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기초연금액 자체도 꾸준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부부는 매달 약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플 때 병원비에 보태고 자라나는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복지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멀리 사는 자녀에게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닌다고 나는 나라에서 10원 한 장 못 받는다며 억울해하시던 사연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한 자식의 마음 모두를 아프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 낡은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자체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 소득 때문에 평생 지원을 못 받았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제야말로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집니다. 돌봄 책임제가 강화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간병비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해 온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석 달간 입원하셨던 한 80대 어르신은 간병비로만 1,000만 원 가까이 썼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녀들이 교대로 돌보려 애썼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결국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은 아직도 가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집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이라면 그중 5만 원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입원에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어르신 전담 주치의 제도도 전국적으로 넓혀 갑자기 몸이 아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드디어 전국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 신청 자격이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하루 약 4만 8천 원씩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약 14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허리를 다쳐 2달간 일을 쉬어야 했던 한 60대 기사님은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겨 생계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병수당 덕분에 아플 때는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건강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밥상을 위한 지원, 농식품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선한 과일과 채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바로 이런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신선식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생계 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며 나이 제한도 없어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드리며 이 카드로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등 몸에 좋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과일은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한 어르신은 이제 바우처 덕분에 제철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우리 지역 농가와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챙겨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 신청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는 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정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연말이나 연초에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정책은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새로운 복지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연금이다. 지원금이다. 참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어렵고 조건도 복잡해서 정작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답답하셨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식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얼마 전 저희에게 찾아오신 한 어르신의 걱정 어린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신청해야 가장 편리한지 그 유용한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큰 선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소식은 바로 기초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20%씩 연금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보다 오히려 덜 받게 되는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였지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30만 원을 받으실 때 부부 어르신은 각각 24만 원씩 총 48만 원밖에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죄도 아닌데 왜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서운함을 토로하시던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달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감액 비율이 절반인 10%로 줄어들고 앞으로 5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여 부부도 혼자 사시는 분과 똑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기초연금액 자체도 꾸준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부부는 매달 약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플 때 병원비에 보태고 자라나는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복지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멀리 사는 자녀에게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닌다고 나는 나라에서 10원 한 장 못 받는다며 억울해하시던 사연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한 자식의 마음 모두를 아프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 낡은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자체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 소득 때문에 평생 지원을 못 받았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제야말로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집니다. 돌봄 책임제가 강화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간병비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해 온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석 달간 입원하셨던 한 80대 어르신은 간병비로만 1,000만 원 가까이 썼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녀들이 교대로 돌보려 애썼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결국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은 아직도 가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집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이라면 그중 5만 원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입원에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어르신 전담 주치의 제도도 전국적으로 넓혀 갑자기 몸이 아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드디어 전국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 신청 자격이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하루 약 48,000원씩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약 14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허리를 다쳐 2달간 일을 쉬어야 했던 한 60대 기사님은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겨 생계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병수당 덕분에 아플 때는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건강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5번째, 건강한 밥상을 위한 지원, 농식품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선한 과일과 채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바로 이런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신선식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며 나이 제한도 없어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드리며 이 카드로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등 몸에 좋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과일은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한 어르신은 이제 바우처 덕분에 제철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우리 지역 농가와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챙겨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 신청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는 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정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연말이나 연초에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정책은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새로운 복지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연금이다. 지원금이다. 참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어렵고 조건도 복잡해서 정작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답답하셨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식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얼마 전 저희에게 찾아오신 한 어르신의 걱정 어린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신청해야 가장 편리한지 그 유용한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큰 선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소식은 바로 기초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20%씩 연금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보다 오히려 덜 받게 되는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였지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30만 원을 받으실 때 부부 어르신은 각각 24만 원씩 총 48만 원밖에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죄도 아닌데 왜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서운함을 토로하시던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달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감액 비율이 절반인 10%로 줄어들고 앞으로 5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여 부부도 혼자 사시는 분과 똑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기초연금액 자체도 꾸준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부부는 매달 약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플 때 병원비에 보태고 자라나는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복지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멀리 사는 자녀에게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닌다고 나는 나라에서 10원 한 장 못 받는다며 억울해하시던 사연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한 자식의 마음 모두를 아프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 낡은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자체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 소득 때문에 평생 지원을 못 받았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제야말로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집니다. 돌봄 책임제가 강화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간병비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해 온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석 달간 입원하셨던 한 80대 어르신은 간병비로만 1,000만 원 가까이 썼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녀들이 교대로 돌보려 애썼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결국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은 아직도 가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집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이라면 그중 5만 원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입원에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어르신 전담 주치의 제도도 전국적으로 넓혀 갑자기 몸이 아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드디어 전국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 신청 자격이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하루 약 48,000원씩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약 14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허리를 다쳐 2달간 일을 쉬어야 했던 한 60대 기사님은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겨 생계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병수당 덕분에 아플 때는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건강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밥상을 위한 지원, 농식품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선한 과일과 채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바로 이런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신선식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며 나이 제한도 없어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드리며 이 카드로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등 몸에 좋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과일은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한 어르신은 이제 바우처 덕분에 제철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우리 지역 농가와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챙겨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 신청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업체는 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정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연말이나 연초에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정책은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새로운 복지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연금이다. 지원금이다. 참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어렵고 조건도 복잡해서 정작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답답하셨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식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이제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얼마 전 저희에게 찾아오신 한 어르신의 걱정 어린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신청해야 가장 편리한지 그 유용한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큰 선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소식은 바로 기초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20%씩 연금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보다 오히려 덜 받게 되는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였지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30만 원을 받으실 때 부부 어르신은 각각 24만 원씩 총 48만 원밖에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죄도 아닌데 왜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서운함을 토로하시던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달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 감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감액 비율이 절반인 10%로 줄어들고 앞으로 5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여 부부도 혼자 사시는 분과 똑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기초연금액 자체도 꾸준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부부는 매달 약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플 때 병원비에 보태고 자라나는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복지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멀리 사는 자녀에게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닌다고 나는 나라에서 10원 한 장 못 받는다며 억울해하시던 사연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한 자식의 마음 모두를 아프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 낡은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자체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 소득 때문에 평생 지원을 못 받았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제야말로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집니다. 돌봄 책임제가 강화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간병비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해 온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석 달간 입원하셨던 한 80대 어르신은 간병비로만 1,000만 원 가까이 썼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녀들이 교대로 돌보려 애썼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결국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은 아직도 가족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집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이라면
그중 5만 원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입원에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